안녕하세요. 치과의사 김기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장지원입니다. 제가 요즘에 치과에서 제일 많이 하는 치료 중에 하나가 예전에 골드인네일을 하셨던 분들 치아에 금이 가서 그것 때문에 이제 통증이 있거나 불편해서 오시는 분들의 치료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딱딱한 음식들을 좀 드시고 금 일레이 근처에 좀 금이가 있다거나 아니면 멀쩡한 치아가 쪼개진다거나 보통 그런 경우 저희가 크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런 금간치아에 대한 치료법이라든가 증상, 그다음에 치료 주의사항들 이런 거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금이 간 치아를 쉽게 말해서 영어로 그냥 크랙이라고 하잖아요. 크랙 치아라고 하는데 치아는 이제 뼈처럼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붙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이제 치료가 좀 필요하죠. 보통 씹을 때 찌릿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증상이 뭐 매번 생기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괜찮다가 어떻게 씹으면 또 찌릿하고 괜찮은 경우가 더 많다 보니까 보통은 이미 치과로 오시면 그 크랙이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죠. 어쩔 때는 괜찮고 어쩔 때는 안 괜찮은 이유가 치아의 근간 부분을 만약에 음식물을 안 씹으면 괜찮다가 어떤 포인트로 거기를 딱 씹을 때 시큰한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 치아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치과에 가서 무조건 검진을 좀 받으셔야 되죠. 그런 검진을 받더라도 저희가 진단하기도 되게 어렵잖아요. 충치처럼 까맣게 충치가 있으면 보세요, 충치 있습니다 하면 되는데 크랙 같은 경우에 물론 눈에 보이는 크랙도 있지만 안 보이는 미세한 크랙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꽤나 어렵습니다. 환자분이 나는 지금 왼쪽이 씹을 때 좀 시큰하다 해도 저희 치과에서 재현이 안 되는 경우도 좀 많고, 아무리 저희가 막 해봐도 그 포인트를 딱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재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랙 치아의 진단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죠. 그래서 요즘에 치과에서 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큐레이비라고 해가지고 광선을 쏴서 그 치아가 이제 금강이 좀 잘 보이기는 해요. 크랙을 진단하는데 도움이 되긴 하죠. 그리고 실제로도 이게 멀쩡한 치아도 크랙이 많이 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치아가 아픈지 저 치아가 아픈지 사실 정확하게 판단이 좀 어렵죠. 이 치아에 크랙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게 골드인네이가 있거나 아니면 좀 아말감이 있거나, 그런 치아들의 재료의 특성상 이제 쐐기 작용을 해서 쓰면 쓸수록 쪼개는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변 치아들이 웬만해서는 이제 골드인네이가 있거나 아말감이 있으면 치아들의 크랙이 있는 확률이 높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보통 치료를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이제 증상에 따라 달라요. 만약에 증상이 없다, 근데 눈으로 봤을 때 크랙이 좀 미약하다 하면 그냥 지켜보는 거죠. 그냥 금 간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는 제가 봤을 때 너무 명확하게 크랙이 있다, 이거는 좀 놔두시면 위험할 것 같다고 하면 예방적으로도 치료를 좀 권해드리는 편이죠. 우리가 크랙 증상이 생기면 최종 정착지는 웬만하면 크라운이긴 해요. 우리가 신경치료를 하고 크라운 할 거냐, 그냥 크라운 할 거냐. 보통 저는 임시치아를 먼저 좀 해드리거든요. 임시치아를 먼저 해드리고 씹었을 때 증상을 좀 보고, 씹을 때 증상이 없으시면 그냥 신경치료 없이 크라운 하시면 되고, 임시치아 하고 가셨는데 씹을 때 또 시큰해, 그러니까 신경치료를 하고 크라운 해야겠죠. 크라운이라는 치료가 결국에는 치아를 좀 감싸서 이게 금이 안 벌어지게끔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임시 치아를 한번 해보고 괜찮으면 이 금이 가 있는 게 치아 머리 부분에 좀 한정이 돼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임시 치아를 했는데도 씹을 때 좀 시큰하다 그러면은 그 밑에까지 좀 더 금이 가 있는 거를 저희가 생각을 해서 그럼 환자분 신경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는 편이고, 근데 이게 금이 좀 많이 진행돼서 환자분이 증상이 있어요. 씹을 때 아프다거나 온도 변화에 좀 불편하다거나 그러면 이미 이제 신경 쪽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좀 많아서 먼저 신경치료를 하는 편이기도 하죠. 간혹 가다가 신경치료를 하고 나서도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엑스레이상에서 눈에 보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눈에 안 보이더라도 증상이 계속 남아있으면, 즉 우리가 처음에 임시치아도 해보고 크라운도 해봤는데도 또 증상이 있어서 신경치료 했는데도 증상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 이제 살릴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긴 하죠. 속상하긴 하지만 최대한 살려보겠지만 금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저희가 명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증상을 봐서 이제 치료법이 결정이 된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크라운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는 조심해야 될 부분도 조금 있죠. 한국 음식들이 되게 질기게 많고 딱딱한 게 많지만 환자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진짜 갈비 씹을 때 아니면은 정말 게딱지 막 깨먹거나 이런 것들은 정말 좀 위험하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딱딱이랑 환자분들 생각하는 딱딱은 다른 것 같아요. 환자분들 생각하는 딱딱은 거의 돌 수준이고 저희가 생각하는 딱딱은 그냥 김치 정도만 돼도 충분히 딱딱한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왜냐면 이게 단순하게 질감이 딱딱한 게 아니라 씹을 때 우리가 이렇게 갈라서 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는 충분히 조심해 주셔야겠죠. 아니면은 조금 딱딱한 거 드시더라도 약간 의도적으로 치아를 너무 갈지 않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먹거든요. 저는 약간 이렇게 찹찹 먹어요. 찹찹찹 이렇게 먹는데 그렇게 먹기가 쉽지 않은데, 전 치아가 몇 개가 좀 안 좋은 데가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조심하는 건 있더라고요.
환자분들께서 생각보다 씹을 때 약간 시큰하거나 찌릿한 증상으로 오셔도 치료를 권해드리면 막상 불편감이 심하지 않다 보니까 아 괜찮아요 그냥 다음에 와서 치료할게요 라고 오셨다가 한 2-3개월 뒤에 진짜 치아 쪼개져서 오는 경우는 많거든요. 정말 신호는 위험한 신호이기 때문에 치과 오셔가지고 증상을 보시고 치과에서 권하는 치료를 해주시는 게 치아를 살리는 길이긴 합니다. 크랙이라는 게 사실은 누구나 한번 겪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증상들 좀 잘 기억하셔서 이 경우에는 크랙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근처 치과로 가셔서 한번 꼭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근간 치아 크랙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치과의사 장재원 네, 치과의사 김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